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제가 오늘은 두 권의 책을 가져왔어요. 한 권은 어느 미니멀리스트의 고민이라는 책이고요. 또 한 권은 디지털 미니멀리즘이라는 책이에요. 두 책의 공통점을 인식하셨겠지만 미니멀리즘에 관한, 미니멀리스트로 살아가는 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즘에 많이들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미니멀리스트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소개했던 곰마리의 정리의 마법에 대한 책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정리를 잘하고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만을 남겨서 간결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책이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잘 버리고 또 공간을 잘 활용해서 저에게 꼭 필요한 물건만을 남기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두 권의 책을 골랐습니다. 잠깐 훑어봤지만 이 어느 미니멀리스트의 고민은 자기계발서로 분류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에세이에 가깝게 읽을 재미가 나는 책이고요. 디지털 미니멀리즘은 사실 좀 두껍기도 하고 이 사례들이 보통 미국에 있는 사례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책부터 읽어보려고 해요. 이용준 작가님이 지으신 이 책은 부제가 마음에 들어서 골랐습니다. 맥시멀리스트의 세상에서 미니멀리스트로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세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하든 같이 사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좀 더 단순하게 살고 싶고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살고 싶은데 맥시멀리스트와 함께 살고 있다면 굉장히 고민이 커지죠. 예를 들어서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냉장고를 이용하는 일만 해도 그래요. 나는 항상 필요한 것만 장을 봐서 그날그날 해먹고 싶어. 그게 단순한 미니멀리스트의 삶이야 라고 생각해서 냉장고의 대부분을 텅 비워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희 어머니 세대는 물론이고 직장 일 때문에 바쁘고 매일 장을 볼 여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정말 대형마트에 가서 냉장고를 꽉꽉 채워둔 다음에 그걸 파먹으면서 살 거야. 이런 분들은 큰 냉장고가 항상 꽉꽉 채워져 있어야 마음이 놓이시잖아요. 그런데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이런 성향이 다르다고 하면 그것도 참 고민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양쪽 모두가 자기의 삶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을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미니멀리스트라고 자처하시는 분들이 많은 책을 내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맥시멀리스트와 같이 함께 사는 분이 어떤 식으로 미니멀 라이프를 구현하는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서 이 책을 골라봤어요. 책 표지에 이용준 작가님의 이력이 써 있는데요. 미국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셨고 현재 제1기획에서 일하고 계시네요. 맥시멀리스트 아내, 두 아이의 아빠, 대기업의 교육 훈련 전문가로서 소비와 소유로 자신을 증명하는 평범한 삶을 살던 중 물건을 버리고 마음을 채우는 미니멀리즘에 매료되었다. 곧바로 미니멀리스트가 되기로 결심했지만 일상 속의 수많은 벽에 부딪혔다. 미니멀리스트가 겪을 수 있는 단계별 증상과 고민, 포기의 유혹을 모두 거쳤고 가장 궁극적인 가치를 실천하는 진정한 미니멀리스트가 되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쓰셨고요. 책도 굉장히 많이 쓰신 분이네요. 저서로 드래곤볼에서 경영을 배우다. 스타트업 록스타처럼 성공하라 이런 책들을 쓰셨고요. 유튜브 시크릿이라는 책을 옮기셨네요. 프롤로그를 잠깐 살펴봤는데 요약을 해볼게요. 책으로 사사키 후미오의 방을 접했는데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셨대요. 텅 빈 방에서 따스하게 부서지는 아침 햇살을 만끽하며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는 그의 여유로운 모습은 내가 꿈꾸던 이상향이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린 자의 여유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의 여유보다 아름다웠다. 무소유에서 나오는 그의 초연함은 이미 현세를 초월한 티베트 승려의 깨달음 같았다. 난 그의 텅 빈 방에서 대자연의 숭고함과 아름다움마저 느꼈다. 그리고 그날 나는 결심했다. 지금부터 미니멀리스트가 되겠다고. 나는 행동이 꽤 빠른 편이어서 곧바로 물건을 하나둘씩 버리기 시작했다. 창고에 쌓여있는 정체 모를 서류들을 버렸다.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의 장난감을 버렸다.
먼지 쌓인 채 방치된 청소기와 누군가의 돌잔치에서 받아온 식기 세트도 버렸다. 하지만 나는 이내 물건 버리기를 중단해야 했다. 그렇다. 나는 맥시멀리스트인 아내와 살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이건 문학적 수사가 들어간 과장이다. 가정의 평화와 나의 안녕을 위해 그녀가 일반적인 소비관념을 지닌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밝혀준다. 이렇게 아내와 함께 종이 하나, 봉지 하나를 버릴 때마다 수많은 갈등과 대립을 겪으셨어요. 근데 보통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렇지 않나요? 저도 아이의 장난감을 버릴 때마다 굉장히 실갱이를 해요. 이제는 더 이상 갖고 놀지 않는 장난감이지만 그래도 아이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일 수 있잖아요. 박스로 쌓여있는 장난감을 두고 이걸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실갱이를 할 때마다 정말 괴로워지죠. 그래서 이 작가님은 말씀하시네요. 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앞불싸, 책 속의 미니멀리스트들은 대부분 미혼자였구나. 버림으로써 소중함을 얻었다며 미소를 짓는 이들은 대체로 혼자 살고 있거나 또는 운명적으로 신념을 같이 하는 부부들이었다. 어쩌면 나처럼 인생의 중턱에서 이런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 미니멀리즘이란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일지도 몰랐다. 두 아이를 둔 가장으로서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아이들의 장난감과 쓰레기, 넘쳐나는 옷들을 정리하기에도 버거웠다. 아내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한 종이 한 장도 버리기 불가능했다. 미니멀리스트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은 투쟁이다. 미니멀 라이프라는 신념을 지킨다는 것은 사회적 변혁에 맞먹는 투쟁과 헌신이 요구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투쟁이라고 해서 모든 집안 사람들과 싸우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자신의 신념을 간직하고 가족들의 합의를 이끌어내 미니멀 라이프를 꾸준히 실천하라는 이야기다. 즉, 미니멀리스트를 지향하되 가족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미니멀리스트가 되라는 것이다. 미니멀리스트가 되고 싶으나 집안 사람들의 반대로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언젠가의 꿈으로 간직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이 책을 썼다. 바로 내가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다. 3년간 미니멀리스트로 살아오면서 가족의 탄압과 불평을 이겨내고 나만의 미니멀 라이프를 어떻게 구축해왔는가에 대한 노하우를 모았다. 어쩌면 그저 그런 생각들과 결심들에 그칠지 모르지만 실제로 나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들을 나누려고 한다. 이렇게 프롤로그를 마치면서 모든 미니멀리스트들과 혁명적 실천에 영감을 준 체 게바라에게 이 책을 바친다고 쓰셨어요. 제가 두 번째로 고른 책은 디지털 미니멀리즘이라는 책이에요. 예전에 딥워크라는 책을 쓴 칼 뉴포트가 지었습니다. 요즘엔 디지털 기기를 한시라도 손에 놓지 않고는 살기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저도 최근에 넷플릭스에 푹 빠져서 동백꽃 필 무렵이라던가 아니면 호텔 델루나 같은 제가 예전에 놓쳤던 드라마들을 정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나고 또 지우지 못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가끔 가다가 꺼내 보더라도 그 앱들을 사용하는 시간을 다 합쳐보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확연히 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메일 사용 시간을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니면 저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정해놓고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급한 메일을 보냈습니다 라고 문자를 받거나 카톡을 받으면 또 메일을 확인하고 답장을 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계획했던 업무 시간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일이 늘어지게 되죠. 이 책, 디지털 미니멀리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메일이나 SNS,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여러 가지 디지털 미디어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최대한 단정하게 시간을 관리하고 그 남는 시간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는 책이라고 해서 골랐습니다. 제가 이 책을 구매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이 목차에 있는 실천 지침 때문이었어요. 대부분의 자기 개발서들은 어떤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저러한 대안을 내놓기는 하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지에 대한 그런 꼼꼼하고 세부적인 지침이 써 있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챕터 4, 혼자만의 시간을 사수하라. 이때의 실천 지침으로 휴대전화를 집에 둬라. 오래 산책하라. 자신에게 편지를 써라. 이런 식으로 실천 지침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챕터 5의 제목은 좋아요를 누르지 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SNS를 활용하는 시간이 큰 분들께는 굉장한 실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대목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책에서는 좋아요 버튼이 소셜미디어 기업에는 굉장히 좋은 호재이지만 진정한 대화를 필요로 하는 인간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친구이고 오해를 살까 걱정된다면 시간을 투자하여 진정한 대화를 나누면 된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남긴 댓글에 한마디를 덧붙이는 것보다 서로에게 더 큰 가치를 안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썼네요. 그리고 또 다른 실천 지침으로는 문자 메시지를 한꺼번에 처리하라. 대화 시간을 마련하라. 이런 지침들이 있습니다. 또 이 부분 챕터 7 주의를 빼앗기지 마라 라는 챕터에서 저는 이 실천 지침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소셜미디어 앱을 삭제하라. 굉장히 강경한 노선이죠. 또 실천 지침 두 번째로는 휴대기기를 단일 목적으로 사용하라. 소셜미디어를 프로처럼 활용하라. 슬로우 미디어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버려라 라는 지침이 있네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모든 실천 지침을 다 실천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거리를 던져주는 책일 듯해요. 오늘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에서는 미니멀리즘에 대한 미니멀리스트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대한 책 2권 이렇게 소개해드렸고요. 나의 삶을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